정경호 대표님. 네. 제가 이제 마지막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들어갈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24반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반. 어마어마했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지금 세대는 도저히 이해 못. 신 대표는 전혀 이해 못하는 그런. 전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 때 3학년 때 하여튼 기억이 납니다. 이게 특목고, 좋은 말로 특목고죠. 공고입니다, 공고. 상고, 이쪽 아이들하고 저희들을 확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적 되는 애들은 무조건 인문계 가는 거고. 맞아. 성적 안 되는 애들은 야, 니들이 알아서 기억. 그래가지고 야, 빨리 공부 알아봐. 막 이런 식으로. 맞아. 그 다음이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3차가 이제 야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루두루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 박탈감, 이 패배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인문계를 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1학년 끝나자마자 또 사회적,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안 좋은 문과와 이과를 나누는데 이 인원수대로 이제 쪼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적성도 아니고 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봐야지 고졸 취업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뿌리 깊은 아주 뭐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산업공상 같은 아주 이거 공부하고 왠지 이렇게 있어 보이고 막 이런 것 근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습게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반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그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한이 맺히신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IMF 얘기도 나오고 제가 IMF 때 졸업도 맞았잖아요. 구직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정경호 대표님을 구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취업의 전설을 지금 아직까지 또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번엔 저보다는 연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조미경 우리 또 대표님께서 그때 당시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교복 세대시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초등학교 때 24반이었습니다. 그때가 그럼 몇 년도예요? 교복 세대 몇 년도? 제가 82학번이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네.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유정승 씨? 그 다음에 83년도 12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학 간 다음에 태어났네요. 유정승 씨가 태어난 거는 조미경 대표가 대학 간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전형적으로 대부분이 이제 뭐 그 시골이라고 그러죠.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온 친구들도 있었고요. 예, 제가 이제 또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중학교에 가면 사실 저희 여성들은 상고가 아니라 이제 여상이죠. 여상. 네, 여상이었고 맞아요, 여실고가 있었습니다. 여실고요? 네, 그건 뭐예요, 여실고? 대부분 이제 성동여실이라고 해서요. 예,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면 그 안에 이미 과가 정해져 있는 거죠. 공예과, 디자인과 이렇게 이미 정해져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거의 있었습니다. 대부분 취업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반 정도는 또 대학을 가는 거죠. 반 정도는 대학을 네, 가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여상인 경우에는 엄청 낯섭니다. 예. 그때는 뭐 들어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 거기서 또 취업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내가 원하고 그다음에 내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요. 그냥 취업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대학 갈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 시대에 이쯤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쯤에서요. 과연 이렇게 고졸 취업 이게 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유정승 씨가 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요. 제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 구직자분들의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뒷받침할 내용을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네. 안 믿기세요? 믿기 잊으시오. 네.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한국고용정보원이요. 네네. 발표한 내용이니까요. 뭐 제가 여기서 지어낸 거 아니고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내용이니까 100% 믿으셔도 됩니다. 2013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마이스터고 졸업자 10명 중 무려 9명이 취업에 성공했고요. 네네네. 그중에서도 정규직 비율이 무려 86%, 죄송합니다. 6%는. 저 조사한 거 맞아요? 남의 거 읽는 거 아니에요? 네, 조사를 했는데. 네. 가장 긴장하신 분이 당신이에요. 네, 정규직 비율이 무려 86%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요, 바로 2011년 고졸 채용에 대한 그 만족도를 조사해 봤는데요. 당시 그러니까 고졸 채용자들의 1순위에 대해서 좀 수준이 낮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작년 조사에 따르면요. 1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고 답한 비율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2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변화한 거죠. 네, 굉장히 길게 하네요. 많이 조사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사 감사하고요. 이거 되게 자, 많네요. 일단은
일단은 지금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고졸 채용자들이 현재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장석호 박사님께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요. 작년에 공공기관 한 10여 개에서 스펙을 초월한 인성 중심의 고졸 채용을 실시했습니다. 네네, 했죠. 네, 인성 중심으로 뽑은 아이들은 학교 성적보다도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굉장히 열정이 넘쳤어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현업 선배들의 반응은 매우 괜찮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네네. 제가 특성화고에 있는 진로 담당 선생님하고 전화 통화를 할 일이 있어서 소장님께서 직접 네네, 직접 통화를 한번 해서 여쭤본 게 여기에 계신 그 특성화고에 있는 그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을 한 이후에 진로와 그냥 바로 졸업한 다음에 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다수는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입시를 준비하는 일반계 고등학생 대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문대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대 2년 지나서 자기가 취업을 한 거와 바로 특성화고를 지나서 취업을 한 거랑 첫 번째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바로 특성화고를 졸업한 이후에 취업을 한 경우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진학이 오히려 이들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들을 해서 저는 오히려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보다는 특성화에서 보다도 진로나 그리고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그 바로 취업을 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을 보면 바로 취업하는? 이미 자기가 뭐 1년이나 2년 동안 그 고등학교에서 그 직업의 모습을 보고 준비가 사실 된 거죠. 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그 시험을 진학을 하기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세대들은 네네. 그 시험 점수가 목적이었지 그 점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취업을 한 우리 고3 친구들은 내가 원하고 조금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이 들어왔다.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바로 취업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장석호 박사님이 한 얘기랑은 좀 사뭇 다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가요? 아니 근데 두 분 이승우 대표하고 장석호 박사님과는 같은 얘기인데 지금 신익태 소장님하고는 또 사뭇 다르잖아요. 일단 그 특성화 고등학교랑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진학한 아이들은 이미 어떤 그 사회의 바운더리를 정해놨어요. 뭐 공고 아니면 공업 계열, 상업 계열, 뭐 디자인 계열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서 구체적인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3년 내내 가고 싶은 회사, 어떤 진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열정이 넘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요. 잠깐 제가 한 가지 더 네네네. 정말 이렇게 경험자로서 네, 좋은 거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벌어서 대학 다니는 친구들 술 사주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가장 현실적인 거죠. 너무 좋아요. 예. 자기의 만족도를 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아니, 공부하는 자랑할 수 친구들이 있고. 돈이 없어요. 근데 네네. 제가 벌어서 야 나와라 이렇게 술 사주니까 너무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본인도 만족을 하겠지만 그 친구들도 굉장히 만족을 할 겁니다. 공짜 술을 얻어온 거니까요. 자 이쯤에서 그 본부장님이 정부에서도 정말로 고졸자들의 기업이 들어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대책과 대응 방법을 만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기업 현장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기술이랄지 아니면 특화된 틈새에 대한 어떤 이런 그 기술 환경, 급변하는 기술 발전 속도 이런 것을 기업 내 현장에는 같이 포함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근무해야 될 인력은 여전히 교실에서 이론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교실에서는. 그렇지만 과거의 산업화 시대에서는 그 부분이 통했어요. 그래서 취업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대두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방향도 결국 그 직무 능력을 이루어지는 학교 트랙과 기업 현장의 트랙을 같이 맞춰가는. 그래서 최근에
올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학습 병행제라는 취업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고졸 채용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고졸 채용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있으면 취업하는 것도 괜찮은데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대학 졸업해서 좀 더 좋은 직장을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대학을 그냥 등 떠밀려서 제가 원하는 과도 아닌데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고졸로 그냥 취업해서 돈만 벌기 위해서는 고졸로 이제 취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취업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취업할 자리가 생기면은 바로 취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구조 상황이 너무 대학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 공부하겠지만 그 밖에 다른 길을 많이 찾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한테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지원이 그냥 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러니까 대학 생활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더 좀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 있으면 그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고졸 채용에 빚이 있다면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그림자에 대해서 또 유정승 씨가 알아봤죠? 네, 이럴 때 하면 생각나는 사람, 바로 전설의 조사맨. 저 유정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얼마 전 고졸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무려 42%가 후회한다고. 42% 후회를 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후회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 4위는요. 이 고졸 취업자에 대한 승진 및 연봉 등의 제도적 차별이 4위로 뽑혔고요. 그다음으로 3위가 대학 진학에 대한 그 미련. 나 대학 가서 캠퍼스 가서 뭐 소개팅도 하고 싶고 미팅도 하고 싶고 뭐 그런 건데 그런 미련이 있고요. 그다음 2위는 직종 선택에 대한 제약. 부분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요, 무려 95.1%가 고졸 학력 졸업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있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대다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알기로는 그 고졸하고 바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약간의 차별 대우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제로 겪어보신 이승우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고졸로 취업한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오히려 더 스스로 조금 나를 어떤 컴플렉스라고 하죠. 스스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너 고졸이니까 너 쓰레기야. 이렇게 만약에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을 때는 그걸 못 참는 그런 거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에서요? 예를 들어서. 야, 너 고졸이니까 쓰레기야? 아니, 이거 본인 얘기예요? 아니면 본인. 쓰레기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니, 지금. 그런데 만약에 자, 너는 이거를 시켰는데 이거를 만약에 못했어. 자, 그랬을 때 이제 지적을 받을 수 있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조차도 날 고졸이라고 나를 지금 뭐 오히려 더 이렇게 멸시하는 건가? 이거는 누가 느낄까요? 본인이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사회적으로 그러지 않은데.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뭐 95%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오히려 본인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내가 남들보다 부족하니까 욕을 먹는구나. 학벌이 부족하니까 욕을 먹는구나. 이런 어떤 그 위축감이 전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 보면, 야, 쟤 고졸이래. 그래? 그러면 승진도 못하겠네. 뭐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본인은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처음에 이제 취업을 하시고, 차별 대우 안 받으셨어요? 저는 제가 제일 거기서 잘했으니까. 승승장구하셨네요. 이승우 대표님은 오히려 대학 나오신 분들을 차별할 것 같아요. 저런 뭐 돈도 늦게 벌고 난 이미 얼마 벌었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죠. 자기가 이제 고졸 출신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고졸 출신한테 너 쓰레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경험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쓰레기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쓰레기. 응답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까? 그 쿨한 사람 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쏙 쿨하네요. 응답하라 쓰레기. 지금 저희 주제하고 사뭇 관계없이 쓰레기라는 단어가 되게 좋은 단어다. 신익대 소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소장님이 생각할 때 어떠신지. 금방 저희가 말씀하신 것 중에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은 우리가 해야 된다. 분별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고졸 사원이면 대졸한 친구들과 대략 한 4년에서 5년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나죠. 그 차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졸 사원이 5년이 지나서
대절 사원과 동일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연봉이 똑같다면 또는 그보다 높다면 이것은 인정할 만하다.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낮거나 아니면 유리천장이 있어서 못 간다라고 하는 건 차별이겠지만 네네. 우선적으로 저희는 그 기본적인 차이, 출발선에서 차이인 구별은 우리가 차별과 분별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근데 이제 듭니다. 사회적인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저희가 이 보통 나이가 좀 어린 친구들, 20대 초반인 친구들 저희가 만나면 뭐 회사 다녀? 뭐 학생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대번 학교 어디야? 부터 물어보거든요. 사실. 학교 어디야? 네, 학교 어디야? 당연히 대학생일 거라 생각하고 당연하죠. 학교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저희가 좀 사회적으로도 이게 너 학교 어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는 이런 우리 선배들, 우리 나이 좀 있는 세대들의 좀 어떤 의식 변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근데 이거 타이밍 잘 잡아야 되겠네요. 언제 얘기를 하고 언제 빠져야 될지 좀 적응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사회적인 어떤 도표, 통계, 수치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우리 다 부모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 자식을 마이스터로 보낼 부모가 과연 몇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실력도 되고 뭐 어느 정도 뭐 학력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마이스터로 하려고 하는 자녀를 맞닥뜨렸을 때 과연 부모로서 그거를 오케이, 존중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과연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사회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부모가 먼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구별이다, 그 차별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 신익태 소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좋아하는 일은 뭐지? 내가 잘하는 일은 뭐지? 내 적성은 뭐지? 인데요. 이미 인문계고는 그 부분이 없어졌고요. 전무한 상황이고 그리고 마이스터고나 기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사실 진로 관련한 전담 교사가 많으면 2명, 보통 1명.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물리 가르치시다가 너 이번에 올해부터 진로 선생님 해. 역사 가르치다가 너 그냥 진로 선생님 해.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스킬과 능력을 기르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고 내가 가고 싶은 이 기업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전문가 집단들이 고등학교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진로 선생님이 되어야 되지 역사 선생님 보고 이제 그만하시고 아이들 진로를 가르치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도움이 될 것인가. 저도 이 부분에 상당히 궁금한 게 그 고등학생, 이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 어디 가고 싶니? 그럼 대부분 다 대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기업이라고 예, 다 대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금융권 얘기도 많이 금융권 얘기도 하죠. 전문대학교에 온 친구들도 왜 왔니? 물어보면 자기 고등학생 때 솔직히 좀 놀았는데 그 성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대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대에 진학해서 2년 동안 좀 학점을 좀 따가지고 스펙도 좀 쌓아서 한번 학교 추천서 받아서 한번 대기업 다시 도전해볼 생각으로 왔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사실 있거든요. 저희가 항상 이 관점을 이 학생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를 목표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학교나 이 정부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부분 많이 소외되는 부분 좀 이 부분을 좀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졸 취업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왜 있는지 그리고 또 고졸 취업이 정말 장단점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고졸 취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회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유정승 씨가 좀 준비를 했다고 해요. 네. 제가 누굽니까? 바로 전설의 조사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고졸 채용에 대한 이 선입견이 줄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는데요. 무려 제가 215군데의 기업을 대상으로 그 조사를 해봤는데요. 2014년 고졸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50.2%가 채용 계획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는요, 바로 지난해보다 무려 13.5%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정수 씨가 잘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솔직히 구직자 모든 분들이 취업하기만을 바라는 게 저희 정말 바람입니다. 근데 고졸 채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입사를 하는지 그 방법이 제일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고수분들이 키워드를 좀 적어봤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자세라고 썼어요. 어떤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건 뭐 고졸뿐만이 아니라 우리 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저는 애티튜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요. 그렇죠. 그걸 당연히 알지만. 자,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데 성격이 굉장히 급하시네. 네. 그래서 그 자세와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동안의 삶의 궤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안 되더라도 기업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것들은 창의와 혁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가장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네, 그리고 사실 이쪽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글씨 쓴 게 고길동, 북극성 자세예요. 아니, 무슨 만화도 아니고. 아니, 북극성은 뭐예요? 취업이라는 게 네네. 우리 인생 여정에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잖아요. 네. 예. 이 선택의 순간에서 어느 길을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여행의 목적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 계획이 없이 선택이 떠밀려서 자기의 원대한 목표 없이 그러니까 아까 느끼는 단기적인 불이익, 편견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후반전에 세워라. 역전할 수 있어요. 네네. 길게 보고 원대하게 가면 네. 후반전에 역전할 수 있어요. 박사님께서는요. 차라리 여기보다는 시를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이걸 근데 보면서 이거는 면접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면접에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그러한 비전과 인생의 계획을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자네는 이 회사에 면접을 왜 보러 왔나? 북극성입니다. 그게 뭔가 멀리 보려고요. 그게 도무지 모르겠는데 요즘은요. 앞을 보지만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입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좋아요. 좋습니까? 이런 그 네네. 멘트를 면접에서 날리면 사실 면접관이 불편해하면서요. 네네. 야, 김 과장 끌어내. 이런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계속 장석호 이 박사님을 보다 보니까 윤나은 씨가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분은, 탤런트 대표로 나오셨나? 이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보다 보니까 제가, 저거에 공감이 간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의지은 대표께서 습득력이라고 쓰셨어요. 저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많은 거거든요. 제가 성대모사도 하고 그래서. 이건 어떤 건지.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빠른 업무 습득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졸 취업자들의 가장 큰 강점이 이론보다는 실무 위주의 교육을 많이 받아서 현장에 빠르게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강하게 어필하면 회사에 더 빠르게 기여를 하고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부분을 얘기를 잘 하게 되면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제일 믿음이 갑니다. 북극성보다는. 네. 그리고 이승우 대표님 솔직함이라고 적으셨어요. 네, 이건 어떤 건지. 우리 MC님 보시기에는 솔직하게 제 얼굴에서 누가 보이나요? 사실요. 처음서부터 자기는 고졸 취업을 한 이후로 자기는 열심히 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믿음이 안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보인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그 40대 이상 되신 여자분들이 또 가무성 얘기를 조금 해주시길래. 정말 가지가지 하시네요. 네. 오늘 자기 기자로 나오셨어요? 가무성 얘기하시려고 지금 얘기 꺼내신 거고 솔직한. 그래. 좋아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가무성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네. 사실 우리 기업에서, 특히나 큰 기업에서 우리 고등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온 친구들한테 무엇을 기대할까요? 정말 엄청난 실적, 엄청난 뛰어난 능력, 그런 건 아니죠. 또 돈을 엄청나게 벌어다주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사회적으로 보면 곧또래에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렇죠. 한정돼 있죠. 그렇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솔직하게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자기 아까 북극성도 우리 박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솔직하게 자기 드러내주고 이거는 정말 제가 해봐서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서 준비를 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정말 솔직하게. 근데 약간 제가 걱정되는 게 또 너무 고졸 또 이렇게 구직자가 너무 솔직해가지고 만약에 연봉을
정말 1억 받고 싶다. 그냥 그 앞에서 1억 주세요. 저 1억 아니면 정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정말 상사 어느 고향분 아니면 안 돼요. 이런 너무 솔직한. 아니 그런 분들은 떨어질 마음으로 얘기하는 그냥 거예요. 얘기하는 너무 솔직할까봐. 또 우리 이승우 대표님처럼. 친구가 면접 보고 나면은요, 이제 나중에 모여가지고, 야, 얘 서류 붙인 애 누구야? 그러면, 접니다. 그러면 따라와.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많죠. 많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얘기를 다 듣다 보니까요, 장석호 박사님만 떨어지셨네요. 네. 북극성이라고 적으셔서. 처음에 저는 강점 한 가지였는데 네네. 괜히 고쳤습니다. 네. 사실 키워드를 다 살펴봤는데요. 모든 구직자분들이 출근하는 게 저희가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어떤 점을 중시하는지 한번 유정승 씨가. 네, 저를 찾으시는군요. 네네네. 네, 바로 조사맨 유정승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놀란 게요. 이 취업 전설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과 이 기업들의 생각이 일치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무려 215군데를 발로 돌아가지고 직접 갖고 온 평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말쟁이야. 아유. 네. 근데 힘들었어요, 힘들긴. 알았어요. 이거 되게 네. 많아요. 네. 일단 4위가요, 바로 입사 열정을 보겠다라는 대답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3위가 업무 지식 및 실전 능력을 보겠다라는 대답이 있었고, 그리고 2위가 적성 및 성장 가능성을 중요시 보겠다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1위는요, 바로 가반수가 성실성과 인성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기업들의 채용 평가 기준을 보니까 저희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한 부분과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성실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상반기에도 많은 고졸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별도의 고졸자 채용 전형보다는 주로 열린 채용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석효 교수님께서 이 열린 채용을 준비하는 어떤 팁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열린 채용의 다른 점은 스펙과 반대되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펙을 벗어나서 인성 중심의 채용입니다. 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누가 일 잘하느냐? 스펙이 좋은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3대 7이에요. 인성을 70%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채용이 열린 채용이에요. 그래서 열린 채용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스펙 쌓기를 조금 내려놓고 인성을 기르는 데 더 집중해야 됩니다. 우지은 대표님께서는 만약에 그 열린 채용을 준비하는 여성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팁을 주신다면? 그래서 열린 채용이 아까 인성을 중시하는 채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인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저는 목소리 전문가다 보니까 또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소리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정말 자신감에 차고 열정에 찬 그런 목소리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합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또 윤호상 소장님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실제 이제 열린 채용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채용 맞습니다. 네. 근데 누구나 될 수 있는 채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성이란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이게 조금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구별? 실제 뭐냐면 스펙을 초월한 인성의 그런 열린 채용은 공공기관에서 많이 하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인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사기업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요? 인성보다는 오히려 실무 능력을 더 많이 본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 원하는 게 아주 독특한 경험이 아니라 같은 경험이라도 본인이 어떻게 다르게 노력했느냐. 어떻게 다른 친구가 좀 차별적으로 했느냐. 그런 노력과 행동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거창하게 경험을 만들기보다는 내가 했던 그 스토리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봤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요. 일단 회사를 들어갔는데 취업 후 사내 융화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취업 후 사내 융화력. 우지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고졸이다라는 그런 인식 있잖아요. 네네. 네, 위화감, 또 그 위축감을 스스로 느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느낀다고요? 네, 자기가 가장 먼저 네네. 크게 느끼고 그것이 또 겉으로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또 그렇게 보는 시선을 더 강하게 또 느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좀 더 이렇게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자기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뭐 컴퓨터라든지 또 외국어를 유창하게 뭐 구사한다든지 또 직무 관련된 업무 습득을 더 한다든지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이 좀 더 커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른 분들도 네. 사내 융합의 문제는 고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졸이든 뭐 석사나 박사든 이게 지금 회사 내에서 소통이 안 됩니다. 뭐 업무적인 소통도 잘 안 되고 창의적 소통도 안 되고 이 정소통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 좀 드린 건 고졸이든 대졸이든 신입사원한테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가면 이 얘기를 꼭 드리는데 1년 동안은 월급 챙기지 마라. 아예 월급을 챙기지 깔끔하게 질러라. 먹고 살아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이건 글로벌하게 학연 지원 혈연인데. 회사는 먹고 살아야 된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정말 대변이 아니겠습니까? 네. 1년 동안 지르면요 학자금 대출 받은 거 갚아야 돼요. 제 얘기를 그리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거는 이제 대학에 나왔을 경우고. 그러니까 그들은 다 똑같아요. 아니 돈이 들어가는구나.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다 질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되 1년간은 소위 말하면 멘토를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네네. 기본적으로 학연 전혈 이건 똑같거든요. 어디 가든 나 좋다고 하는 사람, 나한테 한 수 배우겠다는 사람, 나한테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 누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가서 선배님 뭐 혹은 과장 그리고 죄송한 얘기 학벌 얘기하는데 제가 첫 직장이 외제학위 회사고 두 번째 회사 대기업인데 미안한 얘기지만 대학원에 한 번도 없었어요. 너 학교 어디냐 한 번도 모르는 사람도 없고. 정말요? 죄송한 얘기지만 스카이 빼고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 그렇잖아요. 다 도찐이 개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럼요. 다 네. 도찐이 개찐입니다. 그러니까 외람된 말씀이지만 1년간은 사내 융합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꼭 떠나더라도 좀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선물도 좀 사가고 책도 좀 사가고 선배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교본 왔었는데 네. 그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서 사랑과의 관계성들을 계속 늘려가다 보면 우리가 무형의 자산이고 유형의 자산이 있잖아요. 이 무형의 자산 엄청 물려준다는 거죠. 대학 때 족보를 물려주듯이 막 물려줍니다. 그리고 회사 옮기잖아요. 누구 데리고 가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현대에 있다가 대우로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우 없어졌지만 내가 현대 대우로 갔어. 그러면 보통은 추천하라고 합니다. 야 괜찮은 사람 있으면 좀 추천 좀 해봐. 스카우트하게. 누굴 데리고 가겠냐고요. 제가 두 친구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잘 따르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그랬던 친구. 똑같습니다. 사내 융화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떻게 노력하고 어떤 거를 습득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고졸 직원 채용 확대로 인해서요 정말 선취업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변무장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먼저 인성이든 성실성이든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먼저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이 필요한 직무 능력을 기업 내 선배, 우수 숙련 기술자랄지 대한민국 명장, 기능장 등 고단위의 어떤 숙련 기술을 함양된 선배로부터 직접 그 기술을 배워서 내가 그 직장 내에서 직업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일학습 병행제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송 취업의 정설과 똑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의 어떤 그 대우 문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스펙 쌓기에 허비되는 어떤 그 인생에 대한 마이너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겠는데요. 다시 얘기하면 돈 벌면서 기술 배운다, 학습한다. 이런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고수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저는 기업의 CEO의 마인드 자체가 그것들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긍정이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여긴 사업장인데 사업장을 학교화시키겠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좀 충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입장은 아니니까 외람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신다고 한다면 먼저 아주 기본적인 현장 그러니까 사업주와 기본적으로 아주 긴밀한 협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협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소기업이 됐든 벤처기업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할당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전방위적으로 이런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면 저는 아주 좋은 대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전문가 중에서는 아무래도 졸업한 지는 가장 짧은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신윤정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좀 더 보여주고 이게 그 말로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괜찮은 너의 한 커리어 패스다.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좀 학생들한테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이 일학습 병행제 요거에 대한 그 가장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좀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아주 동전의 양면 같은 게 지금 많은 대다수의 기업들이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아주 큰 CSR 사회공헌의 프로그램으로 지금 막 뜨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게 일학습 병행제랑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학습 병행제가 그 기업에게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업에게 어떠한 베네핏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려주고 기업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문제는 의지와 그들의 참여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현무장 본부장님께서는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 제도에 참여하시는 기업들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1년에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현장에 필요한 교재 개발, 거기에 재직자 선배가 가르치는 데 들어가는 강사비 등을 포함해서 연간 한 4천만 원이 지원이 되겠고 또 현장에다 보면 나는 생산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에 위한 학습 시설을 갖추는 데는 시설 장비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비에 대한 충당으로 1%의 저리율로 20억까지 대출해주는 뭐 그런 제도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됐든 이 제도 자체도 여러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잘만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고졸 취업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졸 취업은 당연한 것이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지요. 다시 당연한 것으로 되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윤호상 소장님. 네, 고졸 취업자 입장에서는 업을 얻는 거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입니다. 실제 쓸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북극성을 찾았던 장석호 교수님. 인간의 70%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고 죽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직업을 찾아서 그 일이 자기의 삶과 일치되는 그런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정경호 대표님. 네, 저는 취업도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외부 시장과의 소통도 필요하지만 본인과 좀 깊이 있는 소통을 좀 하셔서 최고의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시고, 두 번째는 어떠한 과정을, 어떠한 목표를 취하시든지 가장 중요한 건 태도다. 그래서 이 태도에 대한 부분 먼저 결정하시면 저는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현실적인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요. 아름다움을 뽐내주신 우지은 대표님. 네. 그 고졸 채용 열풍이 단순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풍이 좀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되어 있는 뭐 학력주의 이런 부분들이 좀 타파가 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그런 계기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젊은 피입니다. 네, 신윤정 대표님. 역시 그 학생들한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중심에 서십시오. 뭐 대화의 중심에 서시고 취업에 있어서도 중심에 서시고 또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도 본인이 중심에 있다면 분명히 그 본인이 중심을 잡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방송으로 고졸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말 많으시네요. 네. 그리고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저희가 중요시하는 거는요, 대한민국 모든 구직자가 취업하는 그날까지 구직자의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의 전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